다이어트 중이라서 식단을 하고 있어요. 식단을 하고 있는데 하루 1000칼로리, 1200칼로리 이렇게만 먹으면서 식단하고 있는데 오늘은 치팅데이 느낌으로 한번 야식 먹도록 하겠습니다. ASMR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메뉴는 잠치회입니다. 아바타 3 불가제 보고 오고 잠치회 먹방하면서 아바타 3 보는 거 후기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와. 막 그렇게 좋은 참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랑어입니다. 뭐가 더 있는데? 이건 뭐지? 그리고 찍어 먹는 거. 와. 참기름장. 와사비. 오. 난 와사비가 좋더라. 이거 궁금했어. 이게 뭐야? 되게 차가운데. 오. 아하. 접시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요거까지. 김까지. 참치는 어떤 부위부터 먹는 게 좋은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초밥 먹는 순서대로 하얀색 부분부터 먹으면 되나요? 참치 비싼 거 아닌가 부럽다. 참치가 이게 부안 리필집에서 포장해 온 거거든요. 근데 부안 리필집은 참치가 잠깐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참치 와사비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와사비 찍어가서 좋아. 그리고 김이랑 참치 한 점, 이번에는 참기름 소금 찍어가지고 무순 맞나? 같이 요것도 같이 요렇게 이제 이거를 한 입에 김에 싸먹는 게 맛있다. 식감이 맛있어. 식감이. 진우님은 와사비 잘 드시나요? 저 와사비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아바타 3 불가제를 보고 왔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후기, 스포일러가 담긴 후기니까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방송에서 만나고, 일단은 스포일러가 있는 후기라는 거. 으악! 이것도 먹어보자. 요렇게. 제가 좀 늦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 한 600만 관객 정도 됐더라고요. 아바타 1 극장에서 봤었고요. 아바타 2도 극장에서 봤는데 이번 아바타 3도 극장에서 봤고 뭐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재밌게 봤습니다.
아바타 2도 돌비에서 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바타 3도 코엑스에 있는 돌비 시네마에서 봤습니다. 3D로. 영상미는 재밌는데 스토리가 너무 지루했던, 대부분 저기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저 역시 이거 되게 소리 엄청 그 ASMR 하기 좋다. 요거 저도 아바타 3를 보는데 3시간인가요? 와, 보는 동안 눈뽕, 그러니까 눈은 정말 즐겁거든요. 근데 스토리는 뻔한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뻔한 스토리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게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항상 새로운 스토리를 가져와, 이게 영화가 아니라 뻔한 스토리지만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게 영화의 주요 관점 포인트인데,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캐릭터가 살아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상황이 주어지니까 캐릭터가 상황에 맞춰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이 캐릭터는 이렇게 행동해, 그냥 이게 있는데, 아바타 2에서는 그게 조금 있긴 했지만 이번에 아바타 3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냥 캐릭터의 캐릭터가 직접 결정한다기보다 그냥 상황이 닥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거 말이죠. 왜 제목이 불가제인지 모르겠음. 불의 부족이 너무 조금 나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칭찬을 먼저 하자면, 와, 어떻게 영화관에서 그 새로운 경험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진짜 그 아바타는 극장에서 특히 3D로 보면은 신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정말 그게 흥미로웠어요. 표값이 24,000원인가 했었거든요. 돌비 시네마 코엑스. 그 돈 자체는 아깝지가 않았어요. 엄청 비싸잖아요. 다른 영화에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하지만 시간이 3시간이다 보니까 영화 2편 볼 시간에 1편 보는 거죠. 영화 2편 볼 가격에 스토리가 뻔해도 효과나 연출이 좋으면 영화가 재미있긴 하죠. 근데 이 아바타 3에서는 그거를 잘 못한 게 뭐냐면 좀 어이가 없었어요. 초반에 갑자기 그 스파이크라는 이 나비족이 사는 행성에서 살고 있는 그 인간 소년이 있는데, 이 스파이크 셜리 가족이, 스파이크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항상 생활해야 되는데, 산소 마스크가 벗겨지면은 스파이크는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죽게 되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평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이크네 가족이 스파이크를 그 사람들이 사는 인간 쪽을 배신하고 나비 쪽에 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산 지방, 언덕 지방, 거기에 데려다 줘가지고 사람들끼리 살라고 그렇게 해서 바다 물의 부족에 있는 곳에서부터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에 보내려고 했는데, 애들은 그게 싫대요. 한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이없는 포인트가, 그러면은
버스 태워 보내듯이 태워서 보내려고 했는데 가는 길이 위험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안 된다고 아이들이 주장하다가 갑자기 그럼 우리가 데려다 주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수긍하면서 그래 그거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뭔가 왜? 갑자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거기서부터가 뭔가 왜 그러지? 라는 포인트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아바타 3 이번 작품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이 친구는 다시 저쪽으로 가야 돼. 근데 우리가 데려다 주자. 이게 하여튼 떨어지기는 싫지만 데려다 주는 거는 오케이. 요게 왜 가능한지가 진짜 납득이 안 돼가지고 좀 어이가 없었고요. 카메론 감독님이 이거를 실수할까? 사람의 감정, 행동, 동기 이거를 놓친 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사건마다 캐릭터의 감정을 50%만 보여주고 조금 더 보여줘야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캐릭터가 느끼고 있는 거를 느낄 것 같은데 캐릭터의 감정을 보여주려다가 갑자기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 너무 보여주기 많아. 그러다 보니까 2초 3초만 그 인물의 표정이나 그 감정 연기, 예를 들어서 갈등하는 표정 아니면은 그 속으로 계속 분노하고 있는 표정 이거 너무 겉으로 분노를 했나? 하여튼 그런 감정 연기를 보여줘야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감정 연기 안 보여주고 너무 사건만 나열되다 보니까 공감이 안 됐어요. 공감. 영화라는 게 새로운 경험, 다양한 환경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영화의 인물에 대한 집중 그게 조금 아쉬워진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눈으로는 우아하고 봤는데 머리로는 이해 하나도 안 됐던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을 하나 더 뜯자. 김이 맛있어. 참치회는. 아바타 보고 오셔서 모자도 파랑색인 건가요? 맞아요. 아바타 보고 와서 모자 파랑색으로 맞췄어요. 근데 진짜 그 캐릭터는 너무 좋더라고요. 제 부족 족장으로 나온 그 여자 나비족 그 캐릭터 그 포스 그 표정 그 감정 표현 에너지가 영화를 약간 사로잡는다라고 할까요? 캐릭터가 되게 좋았어요. 항상 약간 우린 자연과 살아가는 나비족이야 이런 나비족이다가 갑자기 앞뒤 안 보고 그냥 그 호전적인 나비족 그 표현이 엄청 좋았어요. 이름이 뭐죠? 참치 기름장이랑 간장 중에 뭐가 맛있나요? 저는 둘 다 찍어 먹는 게 맛있어요. 참치는 기름장에 찍어 먹고 요거는 와사비 찍어가지고 좀 많이 찍었다. 같이 먹는 거. 새로운 그 여자 죽장 와 포스가 진짜 좋더라고요. 다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 다음 장면 다음 등장이 막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근데 뭐 이거저거 사건 사고들이 막 지나가는데 저는 그 포인트도 되게 좋았어요. 어떤 거냐면 스파이크라고 하는 인간 아이 나비 제이크 셜리 가족이랑 같이 지내는 인간 소년이 마스크 없이도 나비 행성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인간들은 그 아이를 보고 저거 연구해가지고 다른 양산할 수 있으면은 우리 인간들이 여기 행성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다. 더욱더
수 있는, 저는 그래서 그 아바타 3의 그 기본 사건 갈등이 이 스파이크라고 하는 인간이지만 나비 행성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그 포인트가 되게 좋았어요. 그 갈등 시작되는 포인트. 근데 이 스파이크라고 하는 아이는 고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비족들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비족과는 다른 외형을 가지고 나비족들 속에 있다 보니까 정체성, 결국에는 나비족이 아니라 인간이잖아요. 거기서는 하늘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 우리가 아니라 남으로서 분류가 돼가지고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스파이크라고 하는 소년이 소속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피부색 뿐만 아니라 숨을 쉴 수 있는 거. 왜냐면 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주제의식에 대해서 영화가 풀어나가는 과정은 뭐 좋았어요. 무한리필집에서 포장이 되나요? 포장해 주더라고요. 원래는 오늘 사케동인가 연어덮밥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필 제가 간 시점이 재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없대요. 그래서 연어덮밥을 포장하지 못하고 약간 고민을 하다가 네이버 지도 보니까 여기 무한리필 참치집에서도 포장이 돼가지고 여기서 포장해왔죠. 홀에서 먹으면 19,000원에 무한리필인데 포장하면은 4,000원이 더 더해지더라고요. 스파이크가 아니라 스파이더 아닌가요? 맞아. 스파이더였던 것 같아. 제가 틀리는 거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스파이더라는 소년이 이 아바타 3 중심에 있는 캐릭터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중심에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등장인물 하나 다 비슷하게 그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가 중심이야? 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사건마다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이 벌어지는, 닥치는, 느끼는 감정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줘가지고 이게 어디 하나 중심을 두기에는 조금 정신이 없는 것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김열의 칼날 무한성이랑 아바타 3랑 왜 다르냐 따지고 보면, 김열의 칼날 무한성도 여러 한 3-4가지 상황이 주어지거든요. 아까자 이야기, 그리고 제니치 이야기, 그리고 초반에는 상현이 3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그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정신이 없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진득하게 그거 한 가지를, 사건 하나를 쭉 보여주니까 거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감정선을 잘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이 아바타 3는 계속 여러 가지 캐릭터를 계속 보여주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캐릭터를 바라봐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까먹게 돼요. 물론 솔직히 이거를 그냥 저 캐릭터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요거는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랄까요? 그게 조금 있었어요. 저는 도우마가 최애입니다. 도우마 캐릭터가 좋죠. 너무 사이코 같은데 진짜 사이코 같은 거. 그런 스파이더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막 납치당해요. 인간 그 퀴리치 대령한테도 납치당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막 왔다 갔다 진짜 골머리 썩히게 되거든요. 그 스파이더 때문에. 그랬는데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제이크의 아내, 네텔인가요? 제이크의 아내, 이름을 제가 잘 못 외워가지고 제이크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첫째
아들을 잃고 너무 슬픈 그 상황 속에서 피부색, 이 분홍색 피부색이라고 하죠. 그 파랑색 피부를 가진 나비족 입장에서는 이 분홍 색깔 피부색을 가진 하늘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누가 있어? 스파이더 파랑색 피부 아니 피부 파랑색 피부가 아닌 하늘 사람 분홍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존재가 우리 가족들에 섞여 있네? 쟤만 보면 너무 증오스러워. 나의 첫째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저 아이를 죽이자. 죽여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해요. 물론 제이크가 어찌저찌 잘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뒤에서 안으면서 여보 미안해. 흑흑 내가 더 잘할게. 흑흑 뭐 이런 식으로 아내를 잘 토닥여주는데 제이크는 이 스파이더가 결국에는 우리 가족이야. 나도 내 안에 인간이 있고 우리 자식들도 나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 안에 인간의 피가 흐르는 거일 수도 있어?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아. 스파이더가 이 나비 행성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됐고 그 과정에서 맞아 바랑 제 부족의 족장 여자 바랑. 아, 이 캐릭터 정말 좋았어요. 그 바랑이 막 납치하고 대령 퀴리치 대령도 이 스파이더 아들이잖아요. 막 납치해가지고 기지로 가고 기지에 갔고 그 제이크도 결국에는 어찌저찌 해가지고 아 이게 스토리를 말하기에는 타임라인을 말하기에는 너무 많아.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는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 제이크와 스파이더가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테라포밍한 구역으로 잡혀가요. 하지만 우리의 전사 나비족의 전사 제이크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가 RPG 대포 하지만 RPG 대포가 아니라 RPG 화살을 들고 인간인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테라포밍 해가지고 건설해가지고 살기 좋게 공장 잘 만들어 놓은 데를 가가지고 팡팡팡 공장에 불을 지르면서 제이크와 그리고 스파이더를 구출해내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비행기 한 대에 그 격추했다고 도망가는데 거기가 본진 아닌가요? 근데 비행기가 안 들 정도로 많이 타격을 입은 것 같지는 않은데 비행기가 있는 곳이 타격을 입지는 않았는데 도망가고 있는 그걸 아무도 추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거 저렇게 탄다고 해서 어떻게 도망갈까? 또 추격전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격전이 안 벌어지고 그냥 기지 안에서 그 익룡 같은 거 탔다고 해서 그냥 슝 하고 날아가 끝이야. 탈출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제 부족도 엄청 좀 있었고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더 어이없는 장면이 나와요. 셜리 가족은 뭉친다,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외치던 그 아빠 제이크 셜리가 네텔이 아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당신 말이 맞다. 스파이더, 저 나비족 행성에서 이 나비 행성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저 아이가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평화롭지 못하다. 계속해서 그 하늘 사람들은 이 아이를 데리러 차지하기 위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아이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처음이랑 바뀌었죠. 근데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갑자기 약간 그 진격의 거인 스포일러도 합니다.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주세요. 5, 4, 3, 2, 1 진격의 거인 스포일러 합니다. 나가주세요.
스파이더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 발언하는 장면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격의 거인에서 커밍아웃하는 되게 뜬금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진격의 거인은 그 커밍아웃에 대해서 그 이중인격 정신 장난 그거를 보여주어가지고 납득이 됐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근데 이 제이크 셜리가 스파이더를 죽여야 돼라고 발언했던 거에 대해서는 뭔가 납득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스파이더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잖아요. 알아차리거든요. 얘야 이리 와서 앉아보래요. 아빠 무슨 일인데요? 왜 그래요? 와서 앉아보러.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요.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해요. 이러지 말라고. 근데 그 이러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라는 게 죽인다라는 거를 알아차린 거고, 근데 그 알아차리는 거에 너무 쉽게 수긍을 해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괴롭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정이 정말 힘든 결정인데 그 결정하는 게 너무 손쉽게 이야기로서 슉슉 지나가니까 내가 캐릭터의 감정을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아바타 3가 딱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캐릭터의 감정을 못 따라가고 계속해서 상황은 바뀌어. 캐릭터의 감정을 따라갈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캐릭터의 감정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목이 좀 마르니까 원래는 소주를 마셔야 되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금주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 중안으로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젤로 토닉인데 토닉 어떤데 토마토예요. 제로 칼로리라서 골랐습니다. 와, 색깔 너무 이쁘다. 근데 토마토야. 맛이 어떨까? 나쁘지 않아. 일주일 동안 탄산음료 안 마시다가 일주일 만에 마시는 탄산음료거든요. 근데 은은하게 올라오는 토마토 향이 케찹 향 같으면서도 은근히 괜찮아요. 캐릭터의 그 감정선이 급변하는 거를 따라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와사비 너무 많이 찍었다 이거. 이게 사람이 굶으니까 요것도 맛있어지네. 가성비가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굶으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급변하는 게 이 제이크만이 아니라 그 퀴리치 대령도 되게 급변해요. 퀴리치 대령은 어떻게 급변하냐면 김 하나 듣고 얘기해드릴게요. 퀴리치 대령 누구겠어요? 1편 아바타 1편에서 그 제이크의 상급자 대장님이었는데 제이크가 상병으로 나오거든요. 자막에서는 부하 군인이 배신을 했고 그 배신자를 처단하려고 하는 퀴리치 대령. 하지만 1편에서 죽었죠. 하지만 2편에서 다시 아바타로서 나비족으로서 데이터를 백업해가지고 복구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제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그 대령. 몸은 나비족이더라도 그의 정신 상태는 인간 군인으로서 진짜 참 군인스럽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 퀴리치 대령이 참 군인이네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바타 3편을 보고 있는데 퀴리치 대령이 악당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참 군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군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려지는 거예요. 약간씩은. 그 장면 진짜 간지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퀴리치 대령이 파랑이랑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화력, 파워, 권력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퀴리치 대령이 다음에 만날 때 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가지고 가냐? 제이크를 추적해서 잡기 위해서 그 추적 기술을 가진 나비족이 필요한데 그게 바랑이랑 일치가 되면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바랑도 제이크 가족을 잡아 족치고 싶어하고 말이죠. 그래서 퀴리치 대령이 이 바랑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바랑 본거지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퀴리치 대령 혼자 이렇게 적진 한가운데 있는데 바랑이 네가 뭐 어쩔 수 있는데 이 총은 우리가 갖고 넌 필요 없어. 넌 죽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거든요. 근데 퀴리치 대령이 옆에 있는 그 제 부족 한 명을 딱 가리키면서 Take him down. 딱 이 한마디 하니까 옆에 있는 애가 제 부족 주민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저격수를 배치한 거죠. 와, Take him down. 개간지났어. 한 입 드릴까요? 무슨 많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입. 그리고 저도 한 입. 와. 그리고 그 다음에 퀴리치 대령이랑 그리고 바랑의 그 족장 오두막에 들어가지고 퀴리치 대령한테 환각제를 먹인 다음에 신문을 하거든요.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극장이라서 굉장히 좋았어요. 약간 환각 상태, 지금 혼란스럽고 뭔가 되게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묘사를 엄청 잘했거든요. 막 화면이 흔들리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진실만 말하게 되는 그 환각제라고 해야 될까요? 거짓말 못하게 만드는 환각제, 그거를 매겨가지고 바랑은 퀴리치 대령의 그 본심을 알아내려고 신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되게 의외인 장면이 바랑에 대해서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아바타 3에서 이 바랑이라는 캐릭터가 느낀 게 뭐냐면은 자기네 부족은 인간들에 의해서 다 제거됐단 말이에요. 불에 타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 바랑이 원한 건 뭐냐? 복수를 원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자기 부족을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은 존재들과 동등한 권리, 동등한 위치에 쓰고 싶어 하는 게 이 바랑이 원하는 거였어요. 맨날 활만 쏘다가 불주머니 터뜨리다가 총으로 이렇게 하는 상대편 불공평하다라고 느낀 거죠. 근데 이 포인트가 아바타 세계관에서는 보통 다른 나비족이 보여주지 않는 그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안 돼. 아바타 부족 여자 캐릭터 중에서 가장 매력 있는 캐릭터였지 않나 싶었어요. 쌈 대충 이렇게 싸서 먹는 거지. 그리고 퀴리치 대령이 이 바랑을 설득시키는 장면, 진심을 말하는 장면, 그것도 약간 자백을 하는, 자백이 아니라 그 바랑의 그 아픈 상처를 잘 알고 그거를 이용한다기보다 협력하려고 하는 그 진심이 느껴지는 악역인데도 나쁜 악역이 아니라 정당성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지만 자기의 진심을 전하려고 하는 거짓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퀴리치 대령 의외로 좋았어요. 전 악당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인간들 입장에서는 제이크가 악당. 그렇긴 해요. 인간들 입장에서는 제이크 셜리가 인류의 배신자이기도 한데 인류도 약간 방법이 잘못된 게 다른 인격체를 대하는 자세가 글러먹었어요. 아니, 다른 인격체를 대하는 자세가 동등한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협상을 통해서 동등한 위치에서 자원을 채굴할 수 있게 허락하는 그 구역을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그 채집 활동, 수렵 활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과정에서 동물을 사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들도 예전에는 야생소를 사냥하면서 먹었잖아요. 야생소. 근데 그게 아바타 2 그리고 3까지 이어지면서 아바타 2의 주요 주제는 고래를 사냥하는 포경 활동에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점, 옥자처럼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그거를 매우 잘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시스템을 물론 그 과정에서 도축당하는 돼지 혹은 다른 생물들에 대해서 불쌍한 감정은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모순적이긴 한데 그거를 다른 행성에 가가지고 그 행동을 그대로 이어나간다라는 점에서 마냥 이거를 나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들 입장에서는 나쁜데 너무 이거를 인간의 약간 이런 활동을 마냥 나쁜 것처럼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시리즈가 1편, 2편, 3편 이어지면서 너무 인간의 그런 활동이 나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그 주제의식이 너무 단순하면 단순하다고 할 수도 있고 너무 그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의 저런 활동 뭐 사냥, 채집 이런 활동에 대해서 생태 파괴 문제로만 갖다 대니까 그것도 약간 아쉬움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먹고 있는 게 아바타 2 물의 길 그리고 아바타 3 그 고래 툴큰 인간들이 그 고래를 사냥하잖아요. 저는 오늘 누군가 사냥한 참치회를 먹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다랑어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비싼 참치는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서 아바타 후기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잡아주느라고 고생하고 해체하느라고 고생하고 배송하고 가게에서 서빙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이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네요. 아바타에 나오는 고래는 툴쿤입니다. 툴쿤. 용어가 많아. 툴쿤 나오는 아바타 보고 생선에 먹고 있는 디노입니다. 모순적이라고요? 원래 인간은 모순적입니다.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큐리치 대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식으로 큐리치 대령이 참군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큐리치 대령이 파랑이라는 캐릭터 나비족 여자랑 같이 지내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이 큐리치 대령이 원래는 나비족 몸에 군복을 잘 입고 다녔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큐리치 대령이 군복이 아니라 군복 위에다가 나비족 군장을 해가지고 이게 인간 쪽에 있는 나비족 군인인지 아니면 나비족 그 자체인지 모르는 그 복장을 하고 온 거예요. 사령실에서 그걸 그 인간 쪽 여자 대장이 나오거든요. 군인 대장. 그 대장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지금 네 모습을 군인의 군복이 가진 의미를 훼손시켰어. 지금 네 하는 행동을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큐리치 대령 참군인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큐리치 대령이 참군인이었는데 갑자기 나비족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어정쩡하게 말이죠. 약간 그 뭐랄까 친구 잘못 사귄 중고등학교에서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되게 괜찮은 애였는데 에이친이 된 친구들 종종 있잖아요. 되게 괜찮은 군인이었는데 나비족, 그 중에서도 제대로 된 나비족이 아니라 이상한 나비족을 친구로 만들면서 참군인이 이상한 나비족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제이크는 제대로 된 나비족과 만나가지고 그쪽 물이 들고 큐리치 대령은 이상한 나비족이랑 만나가지고 이상한 물이 들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이 큐리치 대령이 저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살면서 인간인 외형을 가지고 고뇌하는 것처럼 퀴리치 대령은 반대로 나비족의 외형을 가졌지만 인간들이랑 살면서 고뇌하는 듯한 그러한 고뇌가 살짝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예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분장쇼를 하니까 대대장님 이거 한번 입어보십시오 해가지고 입고 나간 대대장 느낌이랄까요? 갑자기 가오가 거기서 싹 빠지더라고요. 다락 비슷한 느낌인 듯. 진우님은 아바타 1편, 2편, 3편 중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었나요? 저는 아바타 1편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아바타 1편이 새로운 그 시각 세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충격도 있어서 뽑는 게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그냥 이야기 자체에서 주는 뚝심 그게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타이타닉은 하층민 잭이 상층민 그 로즈를 구원하는 내용이고 아바타 1편은 인간이었던 잭이 아바타가 되면서 나비족인 여자가 이 인간 잭을 구원하는 내용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이타닉과 아바타 1편은 남녀가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퀴리치 대령 그 나비족 분장하는 거를 차라리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네요. 한 입에 퀴리치 대령 vs 제이크. 저는 퀴리치 대령을 뽑겠습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 어떤 상황이 됐건 그 임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제이크 셜리의 가족은 뭉친다. 셜리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중간에 제이크가 스파이더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먹은 그 장면에서 그 각오는 살짝 흔들렸죠. 뭐 결국엔 죽이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네이티리. 맞아. 네이티리였어. 이름이 어렵구나. 네이티리. 저는 네이티리가 제이크를 구하려고 적진 한복판에서 부족의 약속을 깨고 절갑탄 화살 쏜 게 그쵸? 나비족이 하는 말이 쇠붙이 무기를 사용하면 그 무기에 악마가 깃들어가지고 너를 침식한다, 너를 갉아먹는다 라고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비족은 인간들 무기를 안 써요. 근데 네이티리가 남편을 구하려고 그 절갑탄 아니 RPG 화살을 쏘고 다니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영화 제목이 불과제잖아요. 여기서 불은 네이티리가 쏘는 화살, 네이티리가 쏘는 RPG 화살에 터지는 게 그 폭발이 불이고 그리고 쟤는 그 폭발 속에 네이티리가 처단하는 제 부족들 그게 불가제인 것 같아요. 불가제라는 게 엄마의 화력, 엄마의 불 같은 RPG 화력이 불이다. 그리고 그걸 맞는 상대편이 쟤다. 퀴리치가 아니고 쿼리치. 죄송합니다. 쿼리치. 오랜만에 아바타를 보니까 캐릭터 이름을 볼 때는 누구구나 알겠는데 다시 말해봐 하면은 캐릭터 이름들이 헷갈리네요. 이건 별개의 얘기인데 아바타 3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나비족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일상도 조금은 더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최근에 그 흑백 요리사를 보는 것도 있긴 한데 아바타에서 나비 부족이 먹고 있는 음식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떨까?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비족이 그 자연 속에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을까, 마치 그 사냥을 해가지고 그 사냥감을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 약간 그 리틀 포레스트처럼 약간 먹방 음식 제조하는 장면. 근데 외계인이 외계 행성에서 먹방 음식을 만드는 장면. 약간 이거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바타 안에서, 세계관 안에서 나비족의 안성재 셰프가 있으면 어땠을까? 나비족은 나오는데 나비족의 생활이 잘 안 나온 느낌이었어요. 이번 아바타 3. 한 번쯤은 그들의 아늑한 시간, 따뜻한 시간, 같이 음식을 해 먹는 시간을 갖는 장면이 있으면 어땠을까? 이런 느낌도 갑자기 드네요. 나비족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을까? 약간 진짜 먹방 찍듯이 요리하는 장면, 그런 생활적인 장면을 보여줬어도 새로운 재미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바람상인도 좋긴 했지만 그 장면, 바람상인이 그 제일 큰 애 가족을 태우고 떠나잖아요. 근데 그 제일 큰 애 가족을 떠나는 밤에 바람상인들이 그 배 위에서 불 지피고 막 춤을 춘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나비족은 왜 항상 춤을 춰? 음식 요리하는 새로운 모습도 한 번쯤은 일상생활 보여주면 어떨까? 바람상인이면은 아바타에서 그 많은 그 부족들이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만드는, 이거는 어느 부족의 어떤 액세서리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거를 만들지, 이거는 다른 부족에 있는 그 부족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 부족은 이런 특징이 있지. 약간 이런 바람상인이 나비족, 여러 나비족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한두 개 정도 영화에는 안 나왔던 새로운 나비족의 환경, 그들의 그 습성에 대해서 액세서리 만드는 그 장면을 넣었어도 되게 재밌겠다. 혹은 우리는 이 물의 부족과 거래를 하고 나서 물고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워 먹지. 약간 이런 장면이 있었어도 되게 재밌지 않았을까요? 바람상인이 하는 물고기 요리.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물고기는 1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덜 익었거든요. 아, 요즘 너무 흑백 요리사 많이 봤나봐. 재밌어. 아, 우리 참군인 정신 퀄리티 대령, 참군인으로서 계속 있어줘도 좋지만 그의 갈등도 좀 표현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군인이 군복을 더럽힌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시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가 느낀 감정을. 아쉬웠는데 조금 확실히 더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저는 그 오징어. 와, 제가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바타 3에서 오징어가 나오는데 그거 나오는 순간 어떻게 느꼈는지 알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오징어 나오니까 우와, 오징어 회 먹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징어 되게 맛있어 보이던데, 먹는 걸 영화에 넣으면 자는 거, 사는 거, 연애하는 거, 이상적인 거, 별거 다 넣어야 해서 안 나왔지 않았을까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뜬금없으니까 저게 뭔가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일일이 다 일상적인 거를 다 넣으라는 게 아니라 바람상인들이 요리하는 거를 왜 넣냐라고 물어본다면, 제 생각에는 바람상인은 여러 부족을 만나고 다니니까 여러 부족의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있을 텐데, 그들이 나비족 일상에 대해서 나비족이라는 부족의 모습, 생활,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도 새롭게 보여주는, 나비족은 어떤 부족이야 라고 하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는다라는 행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생명체가 살아간다라는 행위, 그 의미가 이 아바타 3에서도 인간족이 살아가는 것과 나비족이 살아가는 게 이게 충돌이 되는 거가 문제잖아요. 살아간다라는 의미, 먹는 거라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 공생을 할 수 없고 서로가 싸워야 되는 이유까지 이 먹는다라는 행위가 거기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는 거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식문화. 그래서 바다에 오징어가 나오는 장면부터 갑자기 오징어가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확실히 아바타 3 마지막이면 결국 에이와가 도와서 에이와가 우리를 들어줬어 하면서 얼추 끝나는데 1편에서는 그 코뿔소 같은 애도 막 돕고 표범 제규어 같은 애도 막 돕고 하늘 나는 그 익룡 같은 애들도 도와가지고 동물들이 되게 멋있는 동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멋있는 동물들은 다 제껴두고 오징어 오징어가 갑으로 나오더라고요. 에이와가 우리를 들어줬어. 오징어가 갑이야. 오징어가 인간들이 거의 반절은 쓸어버리는 느낌? 근데 그 오징어가 멋이 없었어요. 1편에서는 코뿔소 멋있고 제규어 같은 그 표범 같은 까만 색깔에도 겁나 멋있었는데 이번에 바다 오징어 오징어 1편보다 멋이 없었다. 물론 1편보다 더 멋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닌데 뭔가 기운 빠지는 느낌이랄까? 도와주는 동물이? 익룡 같은 애는 1편에서도 도와줬으니까 3편에서도 A화가 도와준다 할 때 뭐 당연히 도와주겠지.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데 오징어? 차라리 오징어 말고도 상어 같은 애도 있잖아요. 상어 같은 애들도 나왔으면 좋고 아니면 꽃게가 나오잖아요. 꽃게. 그러니까 그 잠수정이 꽃게 모양이거든요. 아바타에서도 그 꽃게 모양으로 된 바다 생물이 진짜 그 꽃게 대 꽃게 아니면 바닷가재 같은 애가 나왔어도 되게 좋았지 않았을까요? 오징어 말고 바닷가재야. 꽃게 잠수정이랑 싸우는 바닷가재. 아바타 세상에 있는 집게도 있고 꼬리도 탕탕 치기도 하고 몸 말면 동그랗게 말리기도 하는 그런 바닷가재가 나비족 안에 있었다. 에이와가 우리 목소리를 들어줘가지고 함께 싸운다라고 할 때 오징어는 약간 힘이 빠져. 그냥 오징어 보는 내내 오징어 튀김 먹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다이어트 해가지고. 제 그 아들이 둘째가 오징어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치고 있는데 그 오징어 다리를 자르는 장면이 나와요. 오징어 다리를 자르는데 저 오징어 다리 잘라가지고 튀김해 먹으면 맛있겠다라는 생각 드는 거 있죠. 바닷가재를 출연시키는 게 어땠을까요? 오징어 대신. 술 없는 참치의 먹방 귀하다. 요거는 그 동네 마트 같은 데서 팔았어요. 동네 슈퍼마켓 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파는데 진로 토닉 토마토 요거 은근히 괜찮습니다. 그냥 콜라 대신 마셔도 좋을 듯해요. 툴끈이 또 재탕되더라고요. 약간 아바타 2 파트 1 아바타 2 파트 2 이 느낌. 죽음의 성물 1편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 2편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토로쿠막도 그 토로쿠막도도 뭔가 좀 아쉬워요.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상황만 따라가는 아바타 3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과 재잖아요. 불의 부족을 조금 더 자연을 더 파괴하고 다른 나비족을 사냥하는 새로운 나쁜 호전적인 나비족이 탄생을 했고 그 나비족들이 그 나비 행성의 많은 부분의 자연을 불태우고 있다. 그러다가
툴큰족이랑 같이 어떻게 엮여가지고 인간들이랑도 어떻게 같이 엮여가지고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나비 행성에서 툴큰족의 뭐 어떠한 걸로 막 대응하다가 비가 내리면서 그 불의 부족의 힘이 사그라들고 그 기회를 틈타서 툴큰족과 제이크 설리가 인간과 불의 부족, 결국 불타고 남은 재가 물 속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물에 씻겨 내려가면서 재만 남는 게 아니라 그게 물로 인해서 다시 땅의 생기를 다시 회복을 한다 라는 느낌의 불과 재 느낌이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왜냐면 불이 너무 안 나왔어요. 불이 너무 안 나와서 좀 아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비 행성을 불지르는 불의 부족, 그거를 막는 툴큰족과 나비족,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인간이 계속해서 참견을 하면서 발생해내는 이 삼각 대립 관계, 그러다가 인간과 불의 부족이 재의 부족인가? 얼라이언스라고 동맹을 해서 하는 과정, 그러다가 툴큰이 전쟁을 안 하다가 전쟁에 다시 참여하는 과정,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았겠다. 근데 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땅이랑 바다랑 같이 그리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그거는 뭐 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것뿐이죠. 근데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나비 행성을 불태우는 나비족, 본인의 부족을 지키지 못한 나비족의 분노를 갖고 있는 또 다른 나비족. 재밌잖아. 척척척척. 어쨌든 아바타3 파랑색 모자를 쓴 진우가 설명하는 아바타3 후기였고, 아바타3를 보고 먹는 참치회였습니다. 남은 것도 맞춰보겠습니다. 치팅데이 하면서 탄수화물도 좀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편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다가 놓지? 여기다가 놓자. 조금 말랐다. 야,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제대로 챙긴다. 와사비 찍어 먹어볼까? 간장. 송편에 와사비 간장 괜찮은데요? 왜 괜찮지? 다이어트 하면서 치팅데이 가지시고 계신가요? 치팅데이가 엄청 거대하게 먹는 게 치팅데이가 아니라 평소에 식단하면서 절제하는 그 칼로리의 20-30%를 더 먹는 게 치팅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탄수화물도 챙겨줘야 되는데 그 탄수화물을 건강한 탄수화물,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밀가루로 만든 거, 정제한 그런 거, 가공된 거, 그런 걸로 먹지 말고 자연에 가까운 그런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만든 송편 먹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집에서 만든 송편이다 보니까 설탕 많이 안 들어가 있고요. 송편 살 가루에다가 안에는 콩고물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한 탄수화물입니다.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오늘 삼겹살 먹어버림. 그러면 내일 적게 먹으면 됩니다. 조금 겉에가 말랐다.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왜 와사비 간장이 맛있지? 근데 아바타 흥행해가지고 아바타 4랑 5도 만든다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바타 그 4랑 5는 4인지 5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내용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바타 4 혹은 5가 나오면 아바타 4랑 5는 역시 이번에 2랑 3가 그랬듯이 하나의 영화, 하나의 큰 이야기로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의 길, 불과 재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 이게 두 개가 거의 한 묶음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바타 4랑 5도 한 묶음의 영화가 나올 것 같은데, 아바타 4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찌저찌 되면서 마지막에는 뭔가 지구로 넘어가야 되게끔 만들어지고 영화가 끝나고, 이게 아바타 4의 내용이 될 것 같고, 아바타 5는 나비족 행성에서 제이크의 가족, 뭐 제이크가 됐건 누가 네이트리가 됐건, 네이트리 이름 계속 까먹네요. 제이크 설린의 가족들이 다 같이 지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파이더가 되게 중요해요. 스파이더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스파이더의 몸 상태가 A와 나무의 C를 스파이더가 이렇게 입안에 넣으면서 몸 안에 그 진균, 공생을 하는 관계가 돼가지고 스파이더가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공생체 개념으로 몸에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로 가는 이유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로 가지만 결국에는 그 사건을 해결하면서 지구가 황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계속해서 나비 쪽 행성으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스파이더 몸 안에 있는 공생체? 약간 포자 같은 게 이렇게 몸 안에 있잖아요. 이 스파이더가 지구에서 죽게 되면서 스파이더 몸 안에 있던 이 씨앗들, 포자들이 지구에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해진 지구가 이 나비족 행성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면서 그 황폐해진 환경을 복구를 해주는 느낌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가 황폐해진 거가 다시 이 나비족 행성에 있는 이 A와의 큰 그림, 스파이더 몸 안에 씨앗 심어가지고 지구로 보내서 인간들이 우리 행성 못 오고 올 필요 없이 지구를 다시 잘 살게 만들면 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A와의 큰 그림이 스파이더 몸 안에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지구로 보내는 거라면 대박인 거죠. 황폐해진 지구로 간 이 작은 씨앗이 다시 그 황폐해진 거를 자연으로 바꾼다, 이런 느낌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나중에 아바타 4, 5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가 되네요. 오, 그럴듯해요. 지금 A화가 아바타 3에서 스파이더 몸 안에 씨앗을 심었단 말이에요. 아바타 5에서는 그 씨앗이 지구에 가서 스파이더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지구에 그 식물들이 퍼지는 엔딩으로 다시 살기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이런 결말? 더 이상 나비족과 인간이 만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느낌? 그 스파이더 왠지 토르크 조종에서 제이크 설리가 내려가고 스파이더가 토르크 막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겠다. 스파이더, 나비족이 아닌 아예 인간이 토르크 막도가 되는 거. 그래서 나비족도 약간 토르크 막도야. 인간인데 외계인인데 그런 혼란이 생기면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느낌. 자기들이 전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발전을 받아들이는 느낌도 되게 좋겠다. 나비족이 전통을 계속 고수하잖아요. 근데 발전에 대해서 나비족이 받아들이는 거, 발전을 받아들이고 전통을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발전된 기술로 원시 부족을 찬양하는 영화. 그러니까 찬양까지보다도 그냥 엄청나게 발전된 기술로 원시 부족을 그려내는 영화,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되겠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인간은 모순적이고 그 모순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아바타에서 툴큰 사냥을 하는 그 장면을 봤음에도 참치회를 먹는 이유가 그런 모순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아바타 1편은 풀이고 2편은 물, 3편은 불인데 4편은 어떤 거일까요? 자연에 대해서는 계속 그려냈단 말이죠. 물, 불, 그리고 맨 처음 풀. 그러면 아바타 4편은 천둥. 아바타 4편은 천둥. 왜 천둥이냐? 약간 하늘이 갈라진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늘이 갈라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늘 사람들이 천둥을 내리쳐가지고 이 나비 행성에 진짜 큰 피해를 주는데, 그 과정에서 나비족들도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전통을 계속 지키지만 그렇지 않고 복수심에 아니면 그들의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을 압도해야 된다라는 그 기술 개발 발전하는 나비족이 생겨나면서 인간들이 내리는 천둥과 그 천둥을 이용해서 인간들을 공격하는 호전적인,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비족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아바타 4편 천둥, 이런 컨셉이 되고, 거기 4편에서 인간들이 결국 천둥을 울렸지만 그게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아바타에 있는 물자들을 지구로 보내는 과정. 뭐 광물 같은 거 여태까지 많이 채굴하고, 불로장생, 그것도 그 톨큰 잡아가지고 많이 저장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구로 보내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스파이더가 탔어. 그래서 셜린의 가족, 뭐라고 했죠? 셜린의 가족은 하나다. 그래서 셜린의 가족이 지구로 간 스파이더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지구로 쫓아가는 과정. 그게 약간 아바타 4편 후반부의 내용이 될 거고, 아바타 4편이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 우주선 안에서 같이 갔던 제이크의 와이프가 말하는 거죠. 제이크,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는 거죠? 제이크가 이렇게 말해요. Earth. 그러면서 아바타 4편 꽝, 천둥 꽝. 아바타 5편이 나오면 아바타 5편의 제목은 A와의 씨앗. 아바타 5편은 씨앗이에요. 씨앗이 컨셉이 돼서 제목이 A와의 씨앗,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더의 몸속에 있는 게 진균인 줄 알았는데 A와 나무의 씨앗이 그대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 그게 아바타 5편이고, 아바타 5편이 이 스파이더가 결국에 죽음으로써 황폐해진 지구에 새로운 풀들이 자라나면서 다시 살기 좋은 지구가 된다, 이런 느낌. 근데 진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오, 진짜 비슷해요. 5편 제목이 씨앗 운반자일 거예요. 진짜요? 제목이 나왔어요? 나 처음 듣는데? 그러면 맞네, 제 말이. 5편 제목이 씨앗 운반자면은 스파이더가 씨앗이네. 맞네. 여기 이제 성지순례 되겠다. 성지순례. 아바타 5편 나오면. 아바타 5편 나오면 나는 구독자가 몇 명일까? 아바타 5편 나왔는데 스파이더가 씨앗이라서 거기서 죽어. 지구에서 씨앗이 퍼져. 과연 이 말을 어떻게 볼까? 아바타 5편이 나왔을 때. 어쨌든 오늘 아바타 3 후기